3월 하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마늘이며 내용은 잎마른병과 잎끝마른 현상입니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른 이 둘의 같음과 다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에 마늘이 자랄 때 잎이 누렇게 마르는 증상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것은 잎마른병이거나 잎끝마른 현상일 겁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생한 원인은 다르죠. 잎끝마른 현상은 양분을 흡수하는 데 지장이 생겨 생육이 불량한 생육장애이고, 잎마른병은 곰팡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입니다. 생리장애는 주로 생육 초중기에 발생하고, 잎마른병은 생육 중후기에 발생합니다. 잎끝마른 현상은 생육 초기부터 중기 이후인 3, 5월에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갈 때 칼슘과 칼륨 부족으로 생육이 정지되고 잎 끝이 누렇게 변색됩니다. 잎마른병은 생육 중기인 5월에 비가 자주 와서 흙이 습하거나 생육 후기인 6월에 작물이 쇠약할 때 곰팡이로 인해 잎과 잎집이 마릅니다. 먼저 잎끝마른 현상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잎끝마른 현상은 한자로 엽선단고사라고도 합니다. 증상은 생육 초기와 중기인 3, 4월에 마늘의 자람이 멈추고 잎 끝이 누렇게 변하면서 마릅니다. 마늘은 땅속의 비늘줄기가 굵어져야 하는데 잎끝마름으로 인해 비대가 불량하여 알이 적은 마늘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은 땅이 습하거나 말라서 칼륨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생육 후에 너무 가물어서 칼슘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석회에 들어있는 칼슘이 부족하면 잎은 물러지거나 말라서 죽게 되죠. 농사에 있어서 비는 아주 반갑지만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물이 계속 밭에 고이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상하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잎 끝이 마릅니다. 흙 속에는 스펀지처럼 작은 틈들이 있는데 이 틈에는 물과 공기가 존재하죠. 그런데 토양이 습하면 이 틈에는 물만 차 있고 공기는 없어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물의 뿌리는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입에 염증이 생기면 밥을 제대로 못 먹듯이 뿌리도 상하게 되면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잎 끝마른 현상의 대책으로는 마늘을 심기 전 밭갈이를 할 때 퇴비를 300평당 1에서 2톤을 살포하고, 땅이 산성토양일 경우에는 석회비료를 300평당 150kg을 주어서 토양 산도를 교정합니다. 이는 땅 힘을 길러서 물과 양분의 보존과 이용을 좋게 하기 위함이죠. 마늘이 자랄 때 계속 가물면 열흘 간격으로 물주기를 하고, 비가 자주 오면 고랑을 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봄에 주는 웃거름 중 칼륨 비료는 시바르당 7kg입니다. 이를 실제로 주는 비료인 염화가루나 황산가루로 환산하면 300평당 15kg입니다. 이 비료를 3, 4월 중에 두세 번으로 나눠서 줘야 합니다. 마늘 웃거름을 줄 때 질소비료인 요수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칼륨 비료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서 살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잎마른병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잎마른병 초기에는 잎에 회백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반점 주위가 옅은 갈색을 띠며 가운데는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중기에는 병 증상이 낚싯집 모양으로 위아래로 길게 퍼지고 심하면 잎 끝까지 잎맥을 따라 누렇게 변합니다. 후기에는 병든 자리에 검은 곰팡이가 빽빽하게 자리합니다.
입마름병 발생 단계별로 큰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잎의 방추의 모양의 병 증상이 나타나는데 방추는 실을 감는 도구죠. 지금은 보기 힘든 물건인데 농업 관련 책자에는 방추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낚시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이 심해지면 위아래로 번지고 병민의 중심은 곰팡이가 빽빽하게 자리하여 새까맣게 변하죠. 후기에는 위 사진처럼 마늘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마늘 잎마름병은 질소비료를 많이 줘서 잎이 무성하고 연약하면 잘 발생하죠. 주로 잎에 생기는데 심하면 잎집과 비늘줄기에도 발생합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온 고온 다습한 때와 생육 후기에 마늘을 시작할 때 발생이 심해지는데 이는 잎마름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잘 번질 환경이기 때문이죠. 마늘 잎마름병 병원균은 프레오스포라 헤르바름입니다. 진균의 일종으로 잔향균에 속하며 분생포자를 형성하죠. 이 병원균은 3에서 32도 온도 범위 내에서 생육하고 비교적 고온을 좋아합니다. 발생포자의 발육 저고는 20에서 25도이며 약산성에서 잘 발육합니다. 병든 식물체에서 겨울을 나며 이듬해에 발화하여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건전한 마늘로 병을 옮깁니다. 잎마름병은 균사가 종자 내부에 존재하여 병을 옮기기도 하므로 씨마늘을 심기 전에 종자 소독을 실시합니다. 마늘이 자라는 중에 병든 식물이 보이면 공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는 즉시 뽑아내서 멀리 버려야 합니다. 백화과인 마늘, 양파, 대파 등을 매년 같은 밭에 이어짓게 하면 병 발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2, 3년 간격으로 돌려짓기를 합니다. 비료를 균형 시비하여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등록된 약재를 10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살포하며 전착제를 타서 두면 더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합니다. 잎마름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처리하는데요.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마늘에 잎마름병으로 등록된 약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물별 농약에 대한 정보는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작물명을 마늘로 하고 병의 충을 잎마름병으로 입력한 후 농약 검색을 클릭하면 마늘의 잎마름병으로 등록된 살균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 잎마름병 약재로는 캐스팅, 벨리스 플러스, 오티바, 쿠퍼, 실바코, 카브리오, 다코닐, 살림꾼, 호리쿠어, 카스텔란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병이 발생하면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 약을 치는데 각 약재마다 희석 배수 및 살포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값싼 보호제를 처리하고 병이 발생한 후에는 호흡 저해제 등 값은 비싸더라도 병균을 죽이는 치료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호제 품명명으로는 클로로탈로닐, 망코제브, 프로피네브가 있으며 상표명으로는 다코닐, 코다이, 균피아, 세론, 안트라콜, 어바우트 등이 있습니다. 호흡 저해제 품명명으로는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아족시스트로빈이 있으며 상표명으로는 프린트, 에이플, 스팅, 오티바, 아너스, 타벤탐 등이 있습니다. 치료제 품명명으로는 테부코나졸, 트리프루미졸이 있으며 상표명으로는 실바코, 밀리언, 호리쿠어, 영유페스트, 히든탕, 트리후민 등이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낯빛을 살피듯이 농부는 하늘의 표정을 살펴야 합니다.
아침에 노을 지면 비가 오고 저녁에 노을 지면 맑습니다. 서울 사람은 비만 오면 풍년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농사일을 모르는 서울 사람은 비가 오면 무조건 농사에 좋은 줄로 안다는 말입니다. 비는 분명 농사에 좋지만 비도 알맞은 때와 양이 있습니다. 비는 유익하지만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죠. 지금까지 마늘 잎끝말이 현상과 입마른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